자, 이슬람.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냐? 평화적 종교냐? 종교는 맞습니다. 근데 단순한 종교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사회 질서와 정치 이념이 혼연일체가 된 이데올로기예요. 그러면 평화적 종교냐? 그거는 좀 의문의 여지가 있죠. 그래서 이슬람에서 쓰는 그 전술 같은 게 있는데 우선 타우리아라는 게 있습니다. 이 타우리아라는 거는 이중적인 뜻을 가진 단어를 써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믿고 싶은 대로 믿게 만들고 나는 나의 본 뜻을 버리지 않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슬람 means peace. 이슬람은 평화를 뜻한다. 라는 말을 하면은 이슬람은 submission, 복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종은 평화를 뜻한다고 해석도 되겠죠. 너희들이 이슬람에 복종할 때 비로소 평화가 온다. 이런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따끼야라는 거는 이슬람 세력이 약할 때는 숨죽어 지내다가 세력을 키운 다음에는 그 전에 했던 약속을 모두 깨버리는 그런 수법입니다. 그래서 오슬로 평화협정, 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야세르 아라파트하고 이스라엘의 이사크 라빈이 체결한 평화협정이죠. 이 협정이 체결되고 나서 아라파트가 군중 집회에 나타나요. 그래서 오슬로 협정을 후다이비아 협정에 비유하니까 군중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후다이비아 협정이 뭐냐? 628년에 마호메드가 쿠레이시라는 부족하고 체결한 평화협정인데 힘을 키운 다음에 이 협정을 깨버렸어요. 그다음에 메카 시대의 가르침에는 평화적인 메시지가 많습니다. 근데 메디나 시대로 넘어가면은 폭력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많아요. 힘을 키운 다음에 나온 그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래서 메카의 가르침과 메디나의 가르침 사이에 모순이 생기죠. 그래서 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파기의 법칙입니다. 메디나 시대에 나온 메시지가 메카 시대에 나온 메시지보다 우선한다. 폭력적인 메시지가 우선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슬람을 황금 시대라고 하죠. 우리가 다른 제국은 모두 제국이라고 부릅니다. 스페인 제국, 몽골 제국, 모두 제국으로 부르는데 유독 이슬람만 황금 시대라고 불러요. 왜 그러냐? 걸프 지역에 있는 그 부유한 산유국들이 70년대부터 서구의 학계에다 굉장히 재정적인 지원을 많이 하면서 이슬람을 미화하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미화가 되었어요. 여러분은 노예무역하면은 주로 백인이 흑인 그 쇠살로 묶고 채찍질하고 이런 장면만 아시죠? 근데 노예제도라는 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심지어는 모든 종교에서도 용인했던 제도입니다. 백인들이 인종차별하는 관점에서 볼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권력과 착취의 문제입니다. 이슬람 시대에도 처참한 노예무역이 자행이 됐어요. 7세기부터 15세기까지. 그래서 사하라 사막을 건너서 아프리카 그 흑인들을 저 중동 지역으로 데리고 갔는데 아주 처참했습니다. 흑인들 남자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거세하고 여자들은 성노예로 성놀이개로 삼고 그리고 이슬람 시대 과학과 수학이 활짝 꽃폈다고 주장들을 하죠. 그것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유럽 과학혁명의 토대가 된 주요 수학 개념은 3세기부터 7세기까지 인도에서 다 만들어졌어요. 그거를 이슬람 시대의 어느 학자가 그 힌두어하고 그리스어인가? 하여간에 이 두 언어를 하는 학자가 집대성해서 번역을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안달루스는 스페인을 이슬람이 점령했을 때의 그 나라의 명칭인데 이 나라를 서구의 좌익들이 다문화 사회, 이슬람과 우리는 공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본보기로 내세우는데 이 사회는 다문화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은 2등 시민 취급을 받았어요. 조공을 바쳐야 됐고 마음대로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자, 이슬람의 과거, 왼쪽이 이슬람의 과거입니다. 훨씬 자유스럽죠. 아프가니스탄과 이란. 그리고 오른쪽이 지금의 아프가니스탄과 이란입니다. 시계가 거꾸로 가고 있어요. 이슬람에서는. 그리고 서구사회에서 이슬람이 확산하는 단계가 5단계입니다. 첫째는 잠복. 자기네 수가 아주 적을 때는 가게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아주 성실한 시민으로 잘 살아요. 근데 두 번째, 이제 자기네가 일정한 수에 도달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네끼리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샤리아법,
그 쿠란을 바탕으로 만든 법 체계입니다. 이거는 서구의 법 체계와는 공존할 수 없어요. 내용이. 그 자기네 공동체 안에서만이라도 샤리아법을 적용하도록 인정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ISIS 같은 급진적인 이슬람 세력들을 막 비판도 해요. 자기네는 그들과 다르다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침투 단계 가면은 각종 시민 단체를 만들고 그다음에 각종 그 공공 조직에 침투를 합니다. 그래서 군대와 교도소의 이맘, 이슬람 성직자죠. 이맘을 배치해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하게 허용해달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친이슬람적이지 않은 정치인에 대해서 낙선운동 또는 친이슬람적인 정치인에 대해서 당선운동도 하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해요. 그리고 대결 단계에 가면은 샤리아 법 체계를 서구의 법 체계에 통합시키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강요 단계에 가면은 샤리아 법만을 적용하라고 강요를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를 이 사람들은 이상적인 국가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단계에 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벌써. 그 무슬림 인구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1, 2% 정도 되는데 이미 침투 단계에 와 있어요. 그 군대와 교도소에 이맘이 아마 배치돼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오바마 정권 하에서 국토안보부 뭐 이렇게 그 안보와 관련된 아주 주요 부서에 무슬림 형제단 소속 아이들을 자문이라는 명목으로 그 자문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네 번째 단계, 대결의 단계에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샤리아 법정이 벌써 전국적으로 130개나 돼요. 그리고 학교에서 급식으로 받는 육류는 전부 할랄 육류입니다. 100%. 그리고 이거 할랄 음식은 할랄 인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인증받는 사람들은 다 무슬림이죠. 그리고 이 할랄 음식을 팔아서 나오는 그 수익은 그 테러 집단으로 흘러간다는 주장도 굉장히 많아요. 정황도 많고 증거도 많고. 요새 영국에서는 또 그 염산 공격 있죠, 염산. 그게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자, 이렇게 그 서구의 민법하고 샤리아법이 충돌하는 얘가 빈번히 발생하니까 미국의 법정에서는 미국의 법만 적용된다는 American Laws for American Courts라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몇몇 개 주에서. 그래서 파랗게 표시하는 데가 이 법을 통과시킨 주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슬림들이 또 이게 이슬람 혐오적인 법이다. 그래서 이 법안에 찬성하는 국회의원은 우리가 낙선운동을 벌이겠다 그러면서 막 길길이 뛰고 있습니다. 자, 왼쪽은 덴마크 신문 질란즈 포스탄이라는 데 실린 만평이에요. 근데 이 만평이 실리고 나서 그 해외에 있는 덴마크 공관에 테러 공격이 자행되고 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서구 언론에서는 이 덴마크 신문을 지지한 서구 언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1987년에 안드레 세라노라는 사진작가가 만든 사진인데 이게 어떻게 만든 거냐면 투명한 컨테이너에다가 예수 십자가, 플라스틱 십자가를 담고 자기 소변을 채운 거를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이 사진이 발표됐을 때 당연히 그리스도교계에서는 모욕적이라고 반발을 했겠죠. 그렇지만 서구 언론은 이거를 표현의 자유라고 옹호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30년 전에 이걸 옹호했으면은 30년 후인 지금도 지금 이 이슬람에 대해서 이까지 그림 한 장 그린 것 같고 이건 옹호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표현의 자유로. 근데 이슬람에 대한 조롱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지만 그리스도교에 대한 조롱은 무한히 허용됩니다. 그래서 누가 이게 그린 건데 너무 촌철살인으로 잘 그려서 꾸란을 변기에다 쳐박으면 헤이 크라임이에요. 증오범죄. 그리고 성경을 쳐박으면은 표현의 자유, 예술.
자, 그루밍갱이라는 거는 간단히 말하면 성매매 조직폭력단입니다. 근데 좀 달라요. 훨씬 더 사악합니다. 이 그루밍갱 조직원들은 맨 처음에 그 여자 아이들을 여자 친구로 사귀어요. 사귄 다음에 자기한테 정서적 심리적으로 의존을 하게 만들고 그때부터 성매매를 시킵니다. 주로 13세에서 15세 사이의 백인 소녀들이 대상이에요. 그리고 가해자는 90% 이상이 파키스탄 무슬림이고 피해자는 90% 이상이 백인 소녀입니다. 13세에서 15세 사이. 그래서 영국의 8만 5천 정도 인구인 지역에서만 피해자가 1,400명이 나왔어요. 이거를 영국 전체로 환산을 하면은 적게는 30만에서 많게는 50만까지 그 피해자가 있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정치인들, 그다음에 사법당국, 그다음에 그 사회복지사, 인종차별자라는 얘기 들을까 봐 무서워서 전부 쉬쉬해봤어요. 알면서도. 오른쪽은 최근에 나온 그 피해자 여성이 익명으로 쓴 책인데 이 여성이 15세에 이 그루밍갱한테 엮여갖고 15년 동안 수천 명의 남자들을 상대해야 했고 7번 낙태에 2번 유산에 2번은 출산까지 했습니다. 처음 당하고 나서 경찰에 갔더니 경찰이 나는 너를 보호해 줄 수 없다고 하더래요. 그때부터 자포자기한 거죠. 그리고 경찰이 이 여성의 엄마한테 쟤 본래 해프네니까 지풀에 지치면 돌아올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자, 2015년 터키 해변에 쓸려온 시리아 난민 소년의 시체죠. 이 사진이 보도되고 나서 유럽이 국경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 난민들한테. 그리고 난민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죠. 근데 이 꼬마가 시리아 아이는 맞습니다. 부모가 시리아인이니까. 근데 빗발치는 총탄을 피해서 탈출한 난민이 아니에요. 터키에서 수년째 아주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북유럽의 복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가다가 이제 이런 봉변을 당한 거죠. 근데 마치 그 시리아를 탈출한 난민인 양 보도를 했죠. 그래서 유럽으로 대거 그 난민들이 모여드는데 사실 시리아에서 온 난민은 지금 받아들인 난민의 30%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아프리카 무슬림 국가에서 복지 누리기 위해서 찾아가는 이민이에요. 그리고 유럽으로 가는 이 난민이라는 사람들의 70%가 18세에서 35세 사이에 전쟁 수행 가능한 연령의 남성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서 걸프 지역의 그 산유국들은 시리아 난민을 단 한 명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유인즉슨 문화적으로 이질적이라서입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독일에 한다는 얘기가 우리가 너네 나라에 모스크 지을 200개 지을 돈을 지원하겠대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성지순례 그 하지 성지순례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수십만 개의 아주 호화 텐트, 에어컨 시설까지 다 된 텐트를 1년에 닷새만 쓰는 그 텐트가 있습니다. 그 텐트를 다 가동을 하면은 시리아 난민을 전원 수용하고도 남아요. 자, 유럽의 무슬림 인구가 왼쪽, 진한 색깔일수록 무슬림 인구가 높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2016년에 영국 외무성이 발표한 테러 위험 지역. 빨갈수록 테러 위험이 높습니다. 거의 일치하죠. 자, 폴란드, 헝가리, 체코공화국 이런 데가 요즘 그 서구 지역에서 무슬림 인구가 늘어나면서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는지 너무나도 두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EU에서 난민 할당을 해요. 각 그 회원국에. 근데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구 사회에서 일어나는 꼬라지를 봐라. 우리는 그런 일을 우리 땅에서 일어나게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017년에 독립기념일 가두행렬을 했는데 사진 보시면은
자기네는 극우 극좌 다 반대한다고 하는 깃발을 들고 있죠. 나치 문양 X, 그다음에 소련 깃발 X. 그런데 서구 언론은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이 너무나도 증오스러운 거예요. 밉고. 서구 언론도 다 좌익한테 장악됐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을 극우의 온상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극우 아니에요, 이 사람들. 폴란드도 독실한 기독교 신자들이 많습니다. 자, 미국의 이민 정책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 사이플로 사이포프란 사람은 다양성 비자 추첨이라는 걸 통해서 이민한 사람입니다. 이거는 이민자는 자격을 심사를 받아야 되죠. 자격 심사 받지 않고 그냥 로또 당첨되듯이 추첨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이포프란 사람이 그 뉴욕 맨해튼에서 트럭을 몰고 돌진해갖고 뭐 8명인가 사망했는데 자기는 아이시스를 위해서 범행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그냥 심사도 안 하고 추첨을 통해서 들여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성 비자 추첨으로 이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초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연쇄 이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인간이 초청해서 들어온 사람이 23명입니다. 거기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죠. 그 23명이 또 초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이민 자격이 있는지 심사도 받지 않고 이민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은신도시라는 거는 주의 사법당국이 연방정부의 사법당국과 협조하는 걸 금지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주에서 불법 체류자를 잡잖아요. 그러면 미국 연방 사법당국에 알리면 그게 안 됩니다.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은신도시법을 적용하고 있는 주에서는 불법 체류자가 잡히면은 교도소에서 몇 년 살려요. 그리고 그냥 풀어줍니다. 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그런 사람들이 돌아갈까요? 은신도시만 찾아서 여기저기로 떠돌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가르시아 자라떼라는 사람은 5차례나 추방됐어서 6번째에 잡혔습니다. 왼쪽에 케이트 스타인 리라는 여성이 이 자라떼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집행유예를 받았나? 하여간에 뭐 큰 벌은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분노했어요. 미국 사람들이. 그리고 오른쪽에 마르티네즈라는 사람은 무려 20차례나 추방을 당했다가 21번째에 잡혔습니다. 한 여성을 강간하고 2번째로 강간하려다가. 지금 미국 전역에 은신 도시가 이렇게 많아요. 캘리포니아는 거의 캘리포니아는 최근에 주 전체를 은신주로 정했습니다. 여기 멕시코 불법 체류자가 하도 많아갖고 멕시포니아라고 불러요. 그리고 트럼프가 멕시코와의 국경에다가 장벽 설치한다 그래서 모두 비웃고 인종차별주의자라고 하면서 막 난리 났었죠. 근데 사실 멕시코도 자기네보다 더 가난한 중남미에서 불법 체류자가 밀입국하는 걸 막으려고 자기네도 장벽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남쪽에. 자, 미국 이민법. 타머스 소월이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인데 제가 정말 존경하는 학자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보통 법은 그 법을 위반하는 사람을 처벌할 규정을 만드는 거죠. 근데 미국의 이민법은 그 법을 위반하는 사람을 도울 방법을 모색하는 유일한 법이라는 말씀을 했어요. 아주 적확한 표현이죠. 자, 미국에서 투표할 때 우리는 투표할 때 사진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되죠. 근데 미국은 그거를 의무화하는 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7개 주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뭐냐? 선택사항이거나 아니면 사진이 없는 신분증을 보여줘도 되고 그것도 아무 신분증도 안 보여주고 그냥 이름만 대고 투표할 수 있는 주가 회색으로 돼 있는 주예요. 이런 상황에서 불법 체류자들이 투표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군다나 캘리포니아는 불법 체류자한테 운전면허증을 발급을 해줍니다. 근데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면 자동적으로 유권자로 등록이 돼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나 그 등록 리스트에서 빼달라고 하기 전에는 유권자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심심치 않게 미국에서 죽은 사람이 투표하는 경우가 왕왕 발견되거든요. 근데 죄다 민주당입니다. 죽으면 다 민주당원이 되나 봐요.